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간 재무회계 예수금 통장의 필요성 그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심플케어에서는 재무회계 예산 결산 보고 및 회계 입력 그리고 세무 노무 컨설팅 및 업무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문의 번호로 직접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 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네이버 카페 장기요양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래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 검색에서 장기요양 경영학과라고 검색하면 들어오셔서 가입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7월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제가 장기요양 기관들이 회계를 시작하면서 문자상으로 또 유선 전화상으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오늘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장, 그러니까 계좌를 몇 개를 만들어야 하냐라고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맞게 그러면 무슨 통장,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많이 주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이나 관련 제도, 법 또는 뭐 노인복지 사업 안내 이런 어떠한 제도나 법이나 규정상으로 회계를 처리할 때 통장을 몇 개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것은 강제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각 기관의 자율성에 맞게 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각 기관의 환경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통장을 만들고 필요한 만큼의 통장의 제목을 붙여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또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무슨 통장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효율성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효율성을 따져서 통장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통장을 단일화하는 것이 좋은 건지 따져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통장은 단일화하면 할수록 좋고 다만 그 와중에도 필요한 몇 개의 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통장의 개수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좋은 점은 일단은 나중에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사나 아니면 점검을 받을 때는 각 계좌가 다 구분되어 있으면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겠죠. 하지만 최대의 단점은 계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매달 회계 처리하는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계좌는 조금 일원화해서 줄이는 게 좋다. 그 와중에서도 꼭 필요한 계좌 몇 가지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운영비 통장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수가를 받거나 또는 본인 부담금을 받거나 또는 가산금을 받거나 이런 수입이 들어오고 또 웬만한 지출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 적립금을 별도의 계좌에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퇴직금 통장이 따로 있으셔야 되겠고 뭐 운영 충당금이라든지 시설환경 개선비라든지 이런 적립금을 따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별도의 계좌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회계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도록 이제 재무회계 규칙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인데 사실은 오늘 중점으로 얘기할 내용이 바로 이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계좌의 개수는 한 요 정도. 만약에 퇴직금도 따로 계좌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금융상품이나 퇴직연금을 운영하신다면 운영비 통장과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 한 두 개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 통장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급여 통장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통장을 만들자면은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한도 끝도 없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전에 계좌의 개수는 단위로하면 할수록 업무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어차피 회계를 또 관항목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가 단일화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또 다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자, 예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실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으로 실지출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잠시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을 예수금이라 하고 그 예수금을 담아놓는 통장을 예수금 통장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회보험을 잠시 담아놓는데,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잠시 담아놓는데 쓰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부담금 이제 예수금 통장이 되는 겁니다.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선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을 따로 활용하지 않으면 첫째, 인건비 비율상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 보면 인건비 지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장기 요양 기간의 장은 인건비 지급 비율에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는 결산서에서 세입 처리된 장기 요양 급여 수입 플러스 본인 부담금 수입과 세출 처리된 직접 인건비로 산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결산서에서 세입된 것과 결산서 상의 세출된 것을 비교해서 직접 인건비로 산출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지만 직접 인건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수입,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수입, 분위부담금 수입, 그리고 일부 가산금 수입을 분모로 두고 그리고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는 급여, 그리고 각종 수당, 그리고 사회보험기간 부담금, 그리고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을 분자로 둬서 들어온 돈 대비 나간 돈이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때 그 근거 자료를 뭘로 하냐면 바로 회계의 결산서상에 들어온 돈과 결산서상에 나간 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근로자가 입사를 해서 4대 보험을 취득을 할 때 보면은 여기 보수월액이라는 걸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보수월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월급여액이 얼마인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 신고하면 각 공단에서는 그 금액에 맞게 이제 4대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이제 4대 보험금을 각 기관에다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월 급여액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그달그달 스케줄에 따라서 또는 시급에 따라서 월 급여액이 매달 변동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만 원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그 근로자가 다음 달에는 7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8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달에는 뭐 30만 원, 2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 보수월액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원래 신고했던 금액 대비 플러스 20%로 그러니까 임금이 20% 인상됐거나 아니면 임금이 20% 삭감됐을 때는 그 보수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만약 그 보수월액이 변경된다면 그러니까 월 급여액이 변경된다면 매월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근데 원칙일 뿐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월 보수액을 그달그달 변경 신고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업무량이 방대하거든요. 근로자들이 많다 보면은 당연히 그 업무량이 더 많아질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보험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는 1년 동안은 신고한 금액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이후에 보수 총액 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지난 1년간 얼마를 벌었는지를 확인해서 덜 낸 게 있으면 추징을 해서 4대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만약에 많이 낸 게 있으면은 환급을 해서 4대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매달 보수월액을 변경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보수월액 신고한 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계속 60만 원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60만 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고용, 산재, 보유, 보험 요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각 기관에다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1년간은 같은 보험료를 떼는 겁니다. 매달 매달. 근데 실제로 근로자가 실급여액으로 받는 금액은 6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9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4대 보험료를 공제를 할 때 60만 원을 받는 달에는 6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율에 맞게 계산해서 공제를 하고 또 사업장도 납부를 하는 거고 90만 원 받는 달에는 9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또 사업장도 납부를 하는 거고 100만 원 받는 달에는 100만 원에 따라서 4대 보험료율에 맞게 계산해서 근로자도 공제하고 사업장도 납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간 총액을 따져보면 실제로 우리가 납부한 금액과 그리고 근로자로부터 공제하고 4대 보험료 기간이 납부한 금액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뭐 예시이기 때문에 이 차액이 근로자 한 명당 지금 한 17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30명이라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연간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산서상의 사회보험 부담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금액이 계좌상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제로 공제하고 납부해야 될 금액은 이 금액이지만 계좌상에 1년간 빠져나간 금액은 이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 본 것처럼 결산서상의 세입과 결산서상의 세출을 계산을 해서 인건비 비율을 산출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산출해 버리면 예를 들어 30명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산서 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4대 보험료가 덜 지출된 걸로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 덜 지출된 금액만큼 인건비 비율이 더 낮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2019년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가 우리가 회계연도입니다.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로 보는 거고 우리는 회계를 1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회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단위 회계연도 예산 결산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납부했던 이 1년상에 지출된 금액은 6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만 쭉 지출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2019년도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결산을 하는 시기는 2020년도 3월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9년도 보수총액을 하고 나야지 실제로 2019년도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될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정해지는 건데 그 전에는 임의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60만 원에 대한 보험료만 뗀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차익이 발생한 거 이건 아직 납부가 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납부가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그 다음 해 3월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노인복지사업 안내 책자에는 결산서상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인건비를 산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은 이미 여기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지출되는 이 돈은 이 전년도의 결산서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고 그럼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에 이 19년도분 사회보험료를 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이 필요한 거고요.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중요사항은 근로자 급여에서 매월 직접 공제하는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회계상으로 급여목으로 세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세전급여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200만 원에 대한 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이 10만 원이라고 하고
이 200만 원에 대해서 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금이 각각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0만 원에서 근로자가 공제해야 된 10만 원을 뺀 세후급여, 그러니까 실지급액인 거죠. 이 실지급액 190만 원을 회계 처리할 때는 세출 항목 중 급여로 세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 4대 보험료인 이 근로자 부담금 10만 원도 세출 항목상 급여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200만 원은 결국에는 급여로 지급돼야 될 총 금액이고, 사실은 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되는 이 10만 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200만 원을 받아서 그리고 이 10만 원을 따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건데, 현행 세법상으로는 이 10만 원을 근로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가 공제를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10만 원도 회계상으로는 인건비 급여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 부담금 10만 원은 세출 항목상으로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이제 세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예시에 따라서 세전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가 세후 금액이 190만 원이고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이 10만 원이고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10만 원인 경우 운영비 통장에서 근로자 부담금 10만 원을 제외한 실지급액 190만 원은 근로자에게 바로 입금을 하면서 우리가 세출 항목 급여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1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에다 입금을 하면서 세출 처리할 때 급여로 세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부담금 10만 원, 사회보험금 10만 원은 이 또한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면서 세출 처리를 할 때는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항목을 세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보험 예수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사회보험료로 매달 납부가 될 거고, 그리고 정산이 되지 않은 돈은 그 다음에 고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덜 낸 돈이 있다면 여기서 다시 지급을 하면 될 거고, 뭐 환급 받을 돈이 있으면 다시 환급 받아서 다시 잡지출로 다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상으로는 깔끔하게 우리가 지출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이 보수월액으로 매월 신고한 금액으로 회계상의 세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 그달 급여에 맞게 4대 보험료가 계산돼서 세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연간 총액 자체가 기존에 이렇게 60만 원에 대한 금액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으로 이제 처리가 되다 보면 실질성으로 아까 전에는 이 금액이 결산서상의 사회보험 부담금이었지만 이렇게 예수금 통장을 활용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실제 지급돼야 될 이 금액이 이제 결산서상의 사회보험 부담금이 되는 거고, 이 금액의 차익이나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금 통장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